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뉴욕 증시가 좀 혼조세로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다우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나스닥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밤사이의 키워드를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보자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기업 호실적이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엇갈린 발언도 좀 약간 시장에 혼란을 주는 분위기였고 또 금은 가격이 상당히 급락했는데 우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한번 뜯어볼까요? 시주석과의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긴 했는데 시장에서의 우려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는 이제 중국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중국과 이 관세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좀 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고 히토류가 핵심이 되겠죠. 히토류를 받기 위한 네. 관세에 대한 어떤 그런 유화적인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히토류 관련 종목군들도 좀 이제 급락을 하게 되고 이제 금값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 선호를 자극하면서 금값을 올렸다라고 하면 이제 반대의 어떤 모습들이 관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 무역 전쟁을 갖다가 이제 부추기는 컨셉이라기보다는 네. 약간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려고 하는 유화적인 그런 태도가 시장을 좀 바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적이죠. 실적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GM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이제 네. 관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또 이제 트럼프의 어떤 유화적인 어떤 태도와 함께 이제 GM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5억 달러 정도 줄었다고. 예, 그렇습니다. 했죠.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관세에 대한 우려가 안전자산 선호를 조금 이제 막고 위험 선호 컨셉으로 부각시키면서 최근 시장이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죠? 마지막에 네, 또 이어가지고 이제 금은 가격이 급락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말씀 주신 그대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그렇게까지 예, 높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아까 말씀 주신 그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만약에 있을 만한 돌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약간 완충제를 깔아놓은 거지 실제로 중국과의 현재 회담 가능성이 무산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아까 GM 실적 말씀을 주셨는데 또 시장이 환호를 한 이유가 관세 영향이 예상보다 적어질 것이다. 여기에 또 포인트가 꽂힌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게 이제 이런 기조들이 관세 노출이 큰 빅테크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까지 좀 비슷한 현상이 좀 나타날까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내일 이제 테슬라 실적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빅테크의 실적이 다음 주에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 기대치는 말씀해줬던 것이 지금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M7 그리고 이제 나스닥, S&P 500 비슷하겠지만 이제 3분기에 그 이익 증가율을 갖다가 한 13%, 14%로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4분기에는 16%. 그래서 올해 작년부터 보면 이제 미국의 어떤 이익 증가율은 이제 역성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기대치를 충족할지에 대해서 일단은 기대감도 있겠지만 일부 입장에서는 약간 신중한 모습도 관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빅테크 종목군들이 약간 조금 슬로우 다운하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 이익 모멘텀은 어찌됐건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월등한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 트럼프의 어떤 그 관세 정책 전후로 해서 오히려 미국의 상대적인 이익 모멘텀은 더 급등을 했습니다. 중국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미국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미국의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는 쪽은 이제 빅테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을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보면 예상치 대비해서 한 1.6% 정도는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기본적으로 물론 다음 주 내일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에 어떤 빅테크 실적이 더 포션이 좀 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시작의 어떤 그 미국 3분기 실적 시작은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 이익에 대해서는
일단은 일부 이 실적 발표 이 직전에 어떤 그런 이제 뭔가 이좀 뭐 관망세 이런 것들이 좀 관찰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추세는 미국의 이익은 상당히 좀 견조하고 OP 마진도 늘어나고 있고 매출도 늘어나고 있어서 전체적인 이익의 어떤 선행 지표격인 이런 지표들이 계속 좀 좋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빅테크라든지 미국 기업 이익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그 의구심을 가지지 않는 편입니다. 네. 네, 사실 이 M7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또 높아져 있는 그런 테슬라를 포함해서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또 한 가지가 너무 기대감이 높아도 이 호실적이 좀 발목을 잡힌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와도 기대감이 너무 높아가지고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정도가 약간 단기적인 리스크로 우리가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현재 사상 최고치 랠리, 뭐 의구심이 가질 만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만 약간의 세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어서 우리 증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코스피가 3,820선에서 이제 좀 약간 숨을 고르길래 PBR을 보니까 역시나 뭐 거의 1.3배 가까이 육박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살짝 여기서 좀 매물 소화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 그간의 상승 추세를 연말까지 좀 비슷한 기울기로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좀 충분히 쉬어갈지 그게 약간 불투명해 보이네요. 일단은 이제 저는 뭐 올해 연말뿐만 아니라 좀 추세적으로 오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 이제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좀 낮았고요. PER 기준으로 보면 이제 지금 한 11배, 12배. 그러니까 MSCI 기준으로 보면 11.5배 정도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면 12.5배 정도 나오는데요. 글로벌 평균 자체가 19배 정도, 18배, 19배 정도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유동성이 상당히 좀 많이 흘러가면서 글로벌 중시의 어떤 PER도 많이 올랐는데 네. 한국이 너무 이제 저렴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반도체 실적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한국의 반도체의 뭐 1주, 1개월, 3개월 이익 모멘텀이 전 세계의 이익 모멘텀, 뭐 전 세계의 업종별 이익 모멘텀을 좀 이렇게 나래비를 세웠을 때 네. 거의 이제 최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이 주가로 반영이 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원달러 환율도 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서 원론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인들이 매도를 해서 국내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존의 어떤 우리의 이제 인식이었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의 내년 실적을 갖다가 지금 이제 1개월 기준으로 보면 35%를 올렸습니다. 오, 많이 올렸네요. 많이 네.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연말도 그렇고 내년까지 보더라도 수출주의 이익 비중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원달러 환율 상승이라는 것은 어떤 이 수출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좋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수출주들이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그 OP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이것을 상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원달러 환율 상승은 한국 증시의 이익 모멘텀을 부각시켜서 외인들이 다시 이 펀더멘털로 펀더멘털이 좋은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과 주가의 상승세는 약간 좀 뉴노멀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 그리고 배당 측면 그리고 개인들이 최근에 국내 증시를 좀 ETF 기준으로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들이 국내 증시에 한 6조 원을 올해 샀는데요. ETF, 금융투자 ETF까지 포함을 하면 12조 정도 됩니다. 많이 그래서 들어왔네요. 개인들의 네. 어떤 그 부동산에서 주식의 어떤 머니 무브가 실질적으로 관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국내 기업들의 어떤 실적 그리고 이런 상당히 풍부한 유동성 이런 측면은 국내 기업의 주가 측면에서 상당히 좀 좋은 신호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네, 실제로 그냥 이 코스피 지수와 상관없이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이 유동성 장세가 확연히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뭐 10만 전자, 50만 닉스 거의 그냥 이제 바로 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천장이 어디까지냐 이걸 좀 보는 게 중요하겠죠. 어디까지라고 보실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국 반도체는 글로벌 AI 관련한 종목군들, 네. 미국의 어떤 빅테크 종목군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AI 종목군들의 어떤 단기의 부침에 한국의 반도체 업종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이제 변동성이 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세를 믿자라는 컨셉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기본적으로 그치요. AI 관련한 매출이라든지 이제 저희가 서두에서 이제 매출 증가율과 OP 마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1999년 이제 말에 완전히 이제 IT 버블 터지기 직전에 1999년 이제 4분기에 매출 증가율이 미국의 매출 증가율이 피크를 찍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3개월 이후에 주가가 그러니까 2000년도 3월이죠. 그때 이제 피크를 찍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산업의 어떤 핵심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매출 증가율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고 네. OP 마진도 보셔야 되는 게 OP 마진이라는 것은 AI 기업들의 어떤 수요 공급의 어떤 그런 팽팽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OP 마진 높아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OP 마진 높아진다는 것은 엔비디아 칩이 공급보다 수요가 더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야지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모두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내년 전망치까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의 버블 논란은 지금 저희 통계적인 컨셉, 퀀트적인 컨셉에서는 아직 관찰되지 않는다라는 컨셉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우상향 곡선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IT의 어떤 이제 약간 미국 IT가 조금 이제 떨어져서 국내 증시의 반도체가 좀 하락을 했을 때 이때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 트레이딩 바이 측면에서 추세를 믿는 전략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업종을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 AI 낙관론 버블이 아니라 계속해서 낙관론으로 유지를 해봐도 괜찮다. 살짝의 조정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판단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체크를 해주셨고요. 또 이어서 자동차도 어제 현대차랑 기아가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이게 만약에 관세 협상이 만약에 좀 불발이 된다면 리스크가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거랑 또 이제 일본 방금 저희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엔화 약세가 또 다카이치 총재 때문에 현재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좀 가격 경쟁력이 많이 약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관세랑 엔화, 엔저 이 두 가지 이슈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 동력 충분히 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업종군들이 가장 메리트가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GM 실적에서도 봤다시피 이제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 때문에 가장 1번으로 피해를 받았던 그렇죠. 업종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 업종군들이 기본적으로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가 미국이 어떤 중국이랑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어떤 협상을 하고 있다는 측면 이런 것들은 센티먼트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도 분명히 이 관세에 대한 우려를 좀 이제 상쇄를 시킨다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좀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고환율과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같이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때 수혜를 받는 쪽은 수출 쪽일 것이고 반도체는 이미 올랐고 자동차는 약간 지금 오르기 초입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기대감이 됩니다. 그리고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지금 이제 엔화도 이제 약세에 대한 우려가 우리 어떻게 우려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에서는 우려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원화 같은 경우도 엔화만 못지않게 이제 거의 10원 약세가 올랐죠.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자동차 그리고 한국 자동차 이 업종군들이 모두 다 반등할 수 있고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리고 한국 자동차가 조금 더 좋은 것이 지금 정부 정책이 배당 성향을 갖다가 계속해서 올린다라는 그런 컨셉이고 배당 최고 세율을 갖다가 35%에서 25%를 낮춘다라는 네. 얘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차, 기아차가 각각 배당 수익률이 5%, 6%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배당 수익률보다 상당히 높죠. 근데 배당 성향 자체가 20%대입니다. 네. 오. 네, 그리고 일본 자동차 같은 경우 글로벌 자동차 업종군들은 이미 배당 성향이 40%가 넘어요. 그러면 한참 정부 남았네요. 정책과 네. 컨셉 그리고 글로벌 피어 그룹의 어떤 그 평균 컨셉에서 모두 다 자동차 업종엔 추가적으로 배당을 늘릴 수 있다라는 측면. 그러면 지금 낮은 밸류에이션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네. 결국은 이것은 배당 수익률이 지금 5%, 6%인데 7, 8%, 뭐 90%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자동차 업종군들은 한국 자동차 업종군들은 글로벌 자동차 업종 대비해서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도 지금 일본보다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도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한국 자동차의 어떤 메리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 환율보다는 관세 이슈가 타결이 되냐 이게 약간 핵심적인 승기를 그렇죠.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어서 배당 수익률 부분이 상당히 이 자동차 쪽에서 다음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금통위에서는 사실상 뭐 동결이 유력하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인하 기대가 꺾였는데 이후에 뭐 발언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 한번 그려주실까요? 금통위 입장에서는 이제 동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이제 정부가 그 부동산 규제 움직임을 상당히 좀 세게 그리고 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죠. 이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주식에서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무브로 계속 이끄는 그런 측면인데 이런 부동산 정책에 어떤 궤를 맞춘다라는 컨셉에서 기본적으로 금통위는 인하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환율도 많이 상승을 했죠. 이런 그렇죠. 측면 그리고 정부가 뭐 국민 성장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이 강력하게 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동결이 되면 기본적으로 환율의 안정성 측면에서 좀 부각이 돼서 시장에서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네. 환율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또 새롭게 오늘 얻어가는 인사이트네요. 이후에 뭐 발언에 따라서 물가나 환율 관련 코멘트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